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제 노장 박병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을 나오냐면 바로 이것을 합니다. 지약. 우리가 월동하다 보면 이제 생기가 벌통 안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를 잡아야 합니다. 벌통 사이사이에다가 이것을 조금씩 놔둡니다. 한 두 덩어리 하나씩 넣는다든가. 그러면 생기들이 오는 쪽쪽 먹고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딴 짐승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기만 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 가온판 장치를 해놨어요, 어저께. 근데 봐보니까 이 벌들이 월동식량을 다 줘놓으니까 도망가려고 온 놈들이 하나씩 있더만, 우리 여왕벌은 다 날개를 잘라놨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나와가지고 날아갔는데, 여왕벌이 날개를 잘라놓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온 벌들이 봐보니까 왕이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보험판을 낸다든가 검사를 하면 쫙 하고 소리를 내면서 벌이 우러 올라와서 있습니다. 되게 봉고가 앉아요. 그것들은 잘. 그리고 우러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런 벌들은 그 벌통은 그대로 놔두고, 교미군이 있다면 교미군을 그 자리에 놓고 그 벌을 거리에 옮기면 좋습니다. 그 벌을 이제 교미군 있는 데로 갖다 놓으면 벌이 왕장하고 난리예요. 근데 교미군을 그 자리다 무왕군 자리다 갖다 놓고 벌을 그 자리도 다시 옮겨주면 벌이 그렇게 우왕장 안 하고 딴 통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봐보면 벌이 몇 마리 죽어갖고 있죠. 여기 문 앞에 이 통이 무왕이더라고. 어저께 내가 만졌더니 얘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옆에 통으로 가니까 옆에 통에서 죽여놨어 지금. 그렇습니다. 훈련이나 한번 해주고 그냥 넣으면 잘 안 싸웁니다. 그리고 무왕군은 오래 있었던 거라. 그리고 격립하는 자 하나 넣어도 되고, 안심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파스나 치지 말고 그냥 종이 같은 거 대대 하지 말고 그냥 격립판 하나 대고 그 뒤에다 붙여 놓습니다. 교물건에다가.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보온개포를 이제 위에다 아직 얹지 마시고 한 12월 20일경에 말일경에 그때쯤 덮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이제 한파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들어왔냐면, 전기가온을 해오는 분들은 전기를 넣으면 되지만, 전기가온을 안 해놓은 분들은 벌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다시 출적은 덮습니다. 완전히 100%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보온덮개를 완전히 피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덮어져요. 근데 그것을 보온개표를 거꾸로 덮어야 합니다. 거꾸로 덮어야 이제 들어 올릴 적에는 위에가 꺼끌꺼끌한 대로 안 올라와. 거꾸로 덮어야. 그리고 이제 날씨 출 적에는 내려놨다가 날씨 따뜻할 적에는 이제 올려놓고 그러면 되고, 그래 않으면 오후 3시쯤 열어놓으면 벌이 잘 안 나옵니다. 아침부터 열어놔두면 벌들이 춘디 나와가지고 낙봉이 많아져. 근데 3시쯤 열어놨다가 저녁판에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벌이 낙봉이 안 되고 벌통에 습기가 안 차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이제 응애를 다쳤다 분들은 괜찮은데, 또 내가 몇 번 더 쳐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신 대로 흘림 처리를 하세요. 얘들이 물을 묻혀놓으면 속살만 같은 거 쳐놓으면 몸을 말리러 하늘을 한번 갑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약쳐도 괜찮겠지만, 바깥으로 한번 출적이 나가면 땅의 기온하고 또 하늘의 기온하고 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벌들이
집에까지 다 귀환을 못해. 그러니까 대수인 대로 흘림 처리 같은 거고, 뭐 진드기에는 100%다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해라도. 불에 꼬시기 이상은 100%다 잡지를 못해. 저도 전번에 왕 갖고 가두고 나서 왕 풀기 전에 약을 한번 싹 쳐쳤죠. 그래도 진드기가 다음에 또 해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100%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흐림 치료 해놨다 이제 봄에 벌 깨우기 전에 또 약을 치면 됩니다. 대신대로 그 독혼약을 치지 마시고 그 뭐 응애가 같은 거 또 흘림 처리하는 거 비냉볼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면 됩니다. 응애가도 뭐 그 요즘에 그 조그마한 거 200ml짜리인가 그거 하려면 그따 물을 1000cc 정도 타가지고 흘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벌통 바닥에까지 흘림 처리가 안 되게끔 바닥에까지 흘림 처리가 바닥에까지 안 내려오게끔 해야 합니다. 바닥에까지 내려오면 얘들이 꿀벌이 그것을 핥아. 벌들이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물어서 바깥에다 갖다 내버린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살산 같은 거 흘림 처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바닥에다. 그 사람들은 벌 봄에 싹 갑니다, 벌이. 그거 애들이 갈고 나서 그걸 핥아먹고 다 죽어분죠. 그 옥살산도 꼭 하실 분들은 이제 완전히 벌이 튀어나오는데 12월 달쯤 한번 하면 됩니다. 지금 한 것은 헛것입니다. 그 봉판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봐보니까 벌을 가뒀다 풀어놨더니 봉판이 한 장씩 있어 보니까 다시 살라내 가지고. 그리고 또 웃긴 것이 전번에 저작주 우리 집 앞에 한 줄은 봐보니까 전번에 왕을 가뒀더니 변성왕대를 달아가지고 천여왕이 한 마리 나와서 있더만. 그래서 어떻게 합치려고 봐보니까 산란이 있어. 그래서 봐보니까 벌써 교미해가지고 산란하고 다녀. 그래서 11월 달에도 산란해갖고 교미를 하는구나 그랬구만. 11월 달에 뭐 어디서 숯불이 와가지고 교미를 했을까 그런 궁금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뭐 3km 내에 뭐 벌이 몇천 통이 있습니다, 이 근방에.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도 교미를 해가지고 산란을 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왔을 때 벌통을 완전히 덮어놓은, 눈이 왔을 때 벌통을 앞에 덮어놨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문에 눈이 쌓이면 1시간만 되라도 벌이 죽습니다. 소문에 눈이 쌓여갖고 통풍로가 막혔다 하면 1시간만 되라도 벌이 죽어요. 근데 뭐 우리가 1시간에 그 눈을 치울 수가 있나요? 수북이 쌓여서 공풍이 안 돼버리면 그게 죽습니다. 공기 통풍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쪽 구에 벌통 한쪽 구덩이를 접어놓습니다. 보온판 그 안에다 보온판 해놓고 보온판 옆 뒤에다가 한쪽 구덩이를 접어놔요. 그러면 공기가 통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와서 이제 소문을 막아도 죽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눈 많이 왔는데 한쪽 줄이 벌이 상당히 많이 죽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양지 것은 금방 녹아보니까 괜찮은데 응지 것은 소문이 맥혀가지고 벌들이 죽더라,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는 될수 대로 눈이 안 맞게 벌통 소문에 안 맞게 해주고, 또 혹시 맞았다면 빨리 빗자루 갖고 와서 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기로 뭐 녹여주든가 뭐 빗자루 실어주든가 빨리 해줘야 돼요. 그 소문이 맥히면 그 벌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벌을 봤을 때 사양기 옆에는 대개 그 사양기로 이제 사양하는 분들은 사양기 옆에는 사양액이 100%, 80%, 90% 정도 차는데, 벌이 있는데 가운데는 뭐 한 70% 정도, 70%, 60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면 벌들은 봐보면 벌이 우러 올라와서 있어요. 식량이 바닥에까지 찬 벌은 벌이 밑으로 내려가서 있고, 식량이 다 안 찬 벌들은 뚜껑
뚜껑이 가까운 위에까지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런 벌들은 가양에 있는 소비하고 이렇게 교차를 해주면 봄에 그것을 뭐 식량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봄에 식량 검사를 해가지고 1월 달에 식량 검사를 탈분하기 전에 벌이 탈분하기 전에 혀가 잘 안 돌아가네. 탈분하기 전에 식량장을 봐서 이제 교체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거 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벌이 위에가 많이 올라와서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소비를 한두 장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양이 100% 차이는 것고 한번 이렇게 한 장 정도 바꿔주면 겨울에 뭐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 장수서 살 적에 1월 달에 벌을 축소를 벌 80통에서 40통을 축소를 해놨었어요. 날씨가 풀어지기를 해놨더니 날씨가 추워본죠. 근데 그 사양기 넘에 식량이 있어라도 그 못 먹고 죽어버더라고. 40개가. 그런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자는 말한다고 하죠. 경험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딴 사람들이 한 것 따라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많죠. 유튜브도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것이가 아닙니다. 연막기 요즘 뭐 가수들 노래 부르게 안개 뿌게 품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연막기입니다. 안개 연막기죠. 그것이 중국에서 뭐 몇 푼 안 갔는데 여기 와서는 뭐 30만 원씩 그렇게 팔죠. 그런 것 같은 거 이제 딴 사람이 사서 한 거 잘 보고 시고 나도 그걸 꼭 써야겠다 그러면 사십시오. 그러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샀어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냐 그랬더니 농약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그걸 농약을 치면은 모기가 없을까 해서 농약을 사다가 그 집안에다 풀은기 봤더니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줬냐 그랬더니 17,000원? 뭘 어딘가 그렇게 싸 그랬더니 전기로 꼽아 가지고 바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3분 쓰고 나면은 또 3분 기다려야 한다고 가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거 잘 안 되던데 그러더라고. 한번 써보게 갖고 와봐 그랬더니 남기가 가는 길에 한번 갖고 갈게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진디게 만패 중국서 어떤 분이 사와 갖고 왔는데 1,000원 줬다 그래요. 한 봉다리에. 우리는 10,000원 주지 않아요? 10,000원. 그 사람들 1,000원 주고 사왔대. 네, 그래서 중국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제품 전부 다 중국 제품이죠. 어떤 거지 이제 양수기 모다 같은 거 100%다 중국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양수기 양수기 양수 분무기 그것도 뭐 전부 다 국산이라고 하는데 그 모다는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나 전번에 대안에서 나온 분무기 그것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인터넷에서 한 게 3만 원 달라고 그래. 그래서 모다 수리한 집에 가서 이거 갈아준데 얼마 받을라요? 그랬더니 45,000원 달라고 해서 4만 원 주고 고쳤습니다. 4만 원 주고 고쳐놓으니까 잘 돼. 압이 너무나 세서 걱정을 했더니 대안에서 분무기 앞에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있고 큰 것도 있고 중간치도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걸로 했더니 이번에 벌 가지고 나서 풀어놔서 그걸로 해봤더니 아주 손으로 한 것보다 더 미세하게 잘 나와요. 분무기 같은 것도 고쳐서 쓰면 리폼에서 쓰면 됩니다. 배터리도 팝니다. 배터리도 나도 사다 깼는데 그거 얼마 줬는가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사다 끼고 뭐 배터리 그거 말고도 또 좀 큰 놈 안전하게 큰 놈 달아보면 시간은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분무기, 농약 분무기 그것은 뜯어보니까 상당히 큰 놈이 달렸더만. 그 농약 분무기 같은 거 뭐 한국에서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받죠. 그 중국에서 직송으로 사봤더니 10만 원 달라고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에 사다가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장도 안 나. 근데 하나 또 뭐 뚜껑이 좀 플라스틱이 햇빛을 보니까 플라스틱 뚜껑이 좀 바가마가하더만.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제품들이 한국서 인력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에서 대개 다 수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때 신중히 잘해서 잘 생각해서 사야 합니다. 무슨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금방 살 것이 아니고 잘 검사해보고 누가 써본데 어쩌더라 그것을 잘 해보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한 장 한 장 들고 친 것이 제일 좋대. 제가 해보는 게 이번에 그 신매상이잖아요. 그래서 5매만 넣어놓고 이렇게 딱 사양기 빼놓고 쫙 벌려놓고 한 번에 쫙 치니까 뭐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 진드개가 많이 떨어졌다. 그것은 내 벌에 진드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계가 좋아서 이 기계가 좋아서 진드개가 잘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벌에 진드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드개가 저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벌 가다가 진드개를 약을 쳐보니까 진드개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진드개가 약이 잘 안 죽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약을 치지만 진드개는 한 방에 뭐 10마리, 20마리 그렇게 까버리니까 애들이 금방 번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들어온 벌이 한 20통 들어왔어요. 양봉이. 근데 올해는 10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 벌을 따로 놔둬 봤더니 그 벌이 별로 안 좋더만. 뭐 약은 다 똑같이 뭐 살균 소독제도 해보고 뭐 진드기 약도 오고 뭐 개미산도 오고 다 똑같이 했는데 그 벌은 세 통이 없어져 버렸어. 10통 중에서. 가보니까 벌이 신압으로 없어져. 이게 내 벌이 신압으로 없어진다 그러면 그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에 이제 내 벌이 이렇게 없어지다 그러면 그걸 잘 봐가지고 적절한 약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번에 벌 들어왔을 적에 내가 진드개하고 만패를 한 번 넣어봤더니 바닥이 빨갛게 떨어져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3번을 넣었어 만패를. 근데도 그 벌에 진드개가 있더라고. 진드개는 계속 오려고 또 그렇습니다.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부터 날씨가 따서 내일 결정적으로 따스니까 내일 이제 벌 보실 분들은 일찍 보시고 요즘에 이제 더봉이 심합니다. 그 얘기 꼭 해야겠구만. 요즘 더봉이 심해요. 한봉에도 가고 양봉이 토종이 한봉에도 오고 토종이 양봉에도 오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 벌이 혹시라도 꿀을 물고 들어온다 그러면 도봉입니다. 그럴 때는 갯벌을 반절 정도 접고 문을 닫아 놓으면 뭐 한 달간 요즘에 닫아 놔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닫아 놓으면 됩니다. 계속 이제 그 벌이 계속 들어오게 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시 우리가 벌이 암만 강군이고 벌이 좋아라도 사람은 못 이깁니다. 요시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벌을 잡아버려 약으로. 그러니까 내 벌이 혹시라도 도봉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체 없이 문 닫아야 합니다. 토종도 마찬가지. 토종도 내 벌이 꿀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밑에다 사각통 밑에다 철망을 놓다든가 모기장을 깐다든가 그래가지고 가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 집이 시방 토종벌과 토종벌이 10통에서 팔고 지금 2통 낸 거 났는데 의자알이 또 뭐가 벌이 한 통 또 들어왔어. 토종벌이. 그래가지고 지금 3통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3통이 얼마나 돌아다닌가 몰라. 사방에 벌 양봉통도 오고 또 그 벌만 아니고 딴 데서도 오겠죠. 야생벌도. 근데 벌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벌들이 사나워요. 토종벌들이 와서 껍적껍적 있지 않습니까? 토종벌은 이제 지금부터 내년 3월달까지 도봉을 합니다. 토종 키우는 사람들이 양봉만 도봉하는 줄 아는데 토종도
요즘부터 이제 기어 초겨울부터서 내년 3월 때 봄 들어가다까지 더봉을 해요. 사양하더라까지. 그래가지고 꿀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은 놈들은 또 많이 갖다 놉니다. 토종들도. 내가 장수에서 토종을 양봉을 같이 키워봤더니 토종이 꿀술적이 보면 꿀을 조금씩 냉겨놨는데 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 겨울에 양봉통에 가서 돌 나온 겁니다. 양봉통이 아침에 양봉은 아직 일어나도 안 했는데 걔들은 도둑질을 해갖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레벌이 요새는 레벌 옆에 뭐 3km 내에 벌이 많습니다. 몇천 통씩 있어. 그 공무원에 있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양봉이나 해자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키우니까 도봉이 많습니다. 도봉 당하지 마시고 또 도봉을 해본다 그래도 바로 소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제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